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올해도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태풍입니다. 그런데 태풍 관련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태풍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요? 승민 씨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네, 바로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태풍위원회에 속해 있는 14개 회원국이 각국의 고유의 언어로 된 이름을 10개씩 제출해서 총 140개의 단어를 번갈아 가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말은 물론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는 의미로 작은 동물이나 곤충인 제비와 개미 같은 단어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태풍위원회 회원국 중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서 140개 태풍 이름 중에 20개가 한글이고요. 만약 140개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첫 단어부터 다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올해도 모쪼록 큰 피해 없이 태풍이 모두 지나가길 바라고요. 오늘도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회부에서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은 메이커의 지식 공유 현장을 찾아가 보는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BBC 특선 다큐를 통해 사람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동물, 개가 가진 신비한 능력들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인류의 이동 속도를 높여준 신비한 발명품 바퀴인데요. 바퀴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YTN 사이언스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 핵심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살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현재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메이커들을 직접 만나보고 메이커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입니다. 네, 보통 메이커 하면 상품의 브랜드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메이커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명 메이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이커 운동이란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메이커들이 활동하고 있을지 그들의 산업 현장을 따라가 보는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 이 프로그램의 감상 포인트를 전격해부 렛츠 메이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개인 창작자 메이커. 이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의 제작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메이커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 다양한 메이커 문화를 소개하고 그 현장을 찾아가는 렛츠 메이크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2005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20여 개국으로 확대된 메이커 운동. 우리나라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렛츠메이크 첫 번째 감상 포인트, 우리나라의 메이커들을 소개합니다. 메이커들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와 공간을 제공해주는 메이커 스페이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통틀어 무려 62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인데요. 이 공간에선 수많은 메이커들이 자신만의 제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렛츠메이크에선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메이커들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손수 부품을 구입해서 드론을 제작하는 드론 메이커 정교모 씨를 비롯해 튜브의 모양과 조립 방법에 따라 구조용 보트나 오토바이 에어백 등을 만드는 공기 강화 구조물 메이커 현박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메이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렛츠메이크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다양한 메이커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메이커 운동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요? 그렇다면 메이커 동호회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렛츠메이크에서는 로봇의 설계부터 제작 과정까지 로봇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로봇 정보 공유 동호회 로봇앤아이나 LED 팔찌 등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는 메이커들의 모임 플릿 등 비교적 쉽게 메이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메이커 동호회의 모임 현장을 찾아갑니다. 렛츠메이크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메이커의 창업을 돕는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개합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메이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렛츠메이크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점 산업을 소개하고 이곳의 지원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메이커를 만나봅니다. 마지막으로 렛츠메이크 최고의 감상 포인트, 메이커의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국내 메이커가 개발한 기술 중엔 현재 전 세계 산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렛츠메이크는 일반 자전거에 바퀴만 갈아 껴도 전기 자전거가 되는 신비한 자전거 바퀴 센티널 휠이나 최고 전문가가 볶은 커피의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로스팅 머신 에스트리니타 등 세계 산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메이커의 놀라운 기술을 살펴봅니다. 제3의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메이커 운동.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렛츠메이크는 국내 메이커의 활약상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한국형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렛츠메이크.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아마 렛츠메이크를 통해 메이커 운동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렛츠메이크는 현재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메이커들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열린 메이커들의 축제
메이커 페어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메이커 운동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미국 제조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또한 2020년까지 1,000만 명에게 3D 프린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메이커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메이커들의 활약을 담은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과연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궁금해지는데요.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교양 다큐멘터리 BBC 특선 다큐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곁에서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줬던 동물, 개들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승민 씨, 개들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개의 기분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시나요? 보통 개들의 기분은 꼬리에 나타나지 않나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들의 기분은 꼬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짖는 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들이 짖는 소리에는 최소 6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는 몰랐던 개의 비밀들, 오늘의 불후의 명작 BBC 특선 다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개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반려견을 키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인류의 이동 속도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 바퀴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동물, 개. 개는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구 결과 개들이 가진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감을 넘어 육감을 발휘하는 데다 사람의 생명까지 구한 개들의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알아봅니다. 우선 개들은 뛰어난 감각을 타고났습니다. 그중 청력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곳의 소리를, 또 더 높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죠. 전등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는 물론 디지털 시계가 진도 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시력의 경우 비록 생맥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사람보다 빨리 포착해내는데요. 움직이는 사물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는 원반을 정확하게 낚아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어떤 동물과 비교해도 개의 후각을 활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개의 뇌는 사람의 뇌보다 10분의 1 정도로 작지만 뇌에서 후각을 통제하는 부분은 사람보다 40배나 넓습니다. 그래서 개는 주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후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 며칠 전에 놓여 있었던 물건의 냄새는 물론 몇 주 혹은 몇 달 전 냄새까지도 감지합니다. 그리고 개는 오감을 넘어 육감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가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왼쪽,
즉 상대의 오른쪽 얼굴을 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 얼굴에 감정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개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기분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 덕에 사람과 개는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데요. 이런 유대감은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를 쓰다듬을 때 몸에서 옥시토신이란 물질이 분비돼 혈압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 개도 있는데요. 바로 콜리 잡종견 맥스입니다. 2008년 맥스의 주인인 모린 번스 씨는 맥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맥스가 코로 그녀의 가슴을 건드린 뒤 우울한 얼굴로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반복한 것인데요. 맥스의 이상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모린 번스 씨는 병원을 찾았고 그녀의 가슴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종양을 제거하자 그 즉시 맥스의 행동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처럼 기운을 되찾았죠. 바로 맥스는 종양 때문에 일어난 미세한 화학적 변화를 감지해낸 것입니다. 개들 대부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를 뿐 조금만 훈련받으면 충분히 암 환자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사람의 동반자나 마찬가지인 동물, 개.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은 개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는데요. 앞으로도 개들은 사람들 인생의 일부를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퀴. 바퀴는 인류에게 놀라운 이동 속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현대 자동차 문명을 이끌었는데요. 삶의 속도를 높여준 기술, 바퀴의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바퀴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바퀴가 등장한 시기는 현재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데요. 대신 무거운 물건 아래에 통나무 등을 넣고 굴리는 형태로 시작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바퀴와 비슷한 형태인 원판 모양의 바퀴는 언제 처음 사용했던 걸까요? 원판 형태의 바퀴를 처음 사용한 건 기원전 5000년경 통나무를 잘라 둥근 형태로 만든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500년경에는 두꺼운 판자를 쇠조각으로 이어붙여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바퀴가 등장했는데요. 우루 왕조 시대엔 이 바퀴로 최초의 이륜 수레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500여 년이 흐른 기원전 2000년경 바퀴살이 있고 바퀴 중심에 축대를 끼울 수 있는 바퀴가 처음 등장, 전차를 제작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달리는 말이 끄는 이 전차는 훗날 고대 제국의 흥망을 좌우한 강력한 전쟁 무기가 되었죠. 한편 바퀴의 재료는 처음에 목재에서 시작해 기원전 1000년경
바퀴 테두리에 철판을 두른 바퀴살 바퀴로 진화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고무 바퀴와 공기를 넣은 고무 타이어의 출현으로 바퀴는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바퀴의 발전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바퀴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바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타이어인데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타이어는 기능과 패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이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타이어. 이 타이어의 가장 바깥면은 고무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층에서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가리켜 트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레드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둘레를 따라 여러 개의 홈을 만들어 놓은 리브형은 코너링과 승차감이 우수해 승용차에 적합하고, 타이어의 회전 방향의 직각에 가까운 홈을 여러 개 파놓은 러그형은 구동력과 제동력 요소의 트럭이나 산업용 차량 등에 사용됩니다. 노면과의 접촉 부분을 독립된 블록으로 구성한 블록형은 제동력이 좋고 가로 방향으로의 미끄러짐이 적어 겨울용 타이어나 건설용 차량에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리브형과 러그형을 조합한 리브 러그형은 조정 안정성과 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용 타이어로는 무늬가 없는 일명 슬릭 타이어를 사용하는데요. 노면에 최대한 달라붙도록 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판 중인 다양한 종류의 타이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형 바퀴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형 바퀴 또한 자동차에 쓰이는 타이어인데요. 일명 미래형 비공기 타이어입니다. 유경 씨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비공기 타이어. 말 그대로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인데요. 그래서 이 타이어는 공기압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또한 기존의 타이어와는 외관은 물론 소재와 공정까지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 미래형 타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미래형 비공기 타이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래형 비공기 타이어는 공기압을 대신해 구조적 형상이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안쪽에 특수 바퀴살을 촘촘히 채워 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수시로 공기압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 공기압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준 안전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각 연료로 사용되는 고무 타이어에 비해 소재를 단유라의 재활용이 용이한 데다 보통 8단계에 걸쳐 만들어지는 타이어 조제 과정을 4단계로 대폭 단순화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달려온 바퀴. 바퀴는 물자의 이동을 촉진시켰고 사람들의 이동 시간 또한 대폭 줄여줬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한 원형 바퀴를 시작으로 공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비공기입 타이어까지. 바퀴의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퀴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미래형 비공기입 타이어를 보면서 놀란 분들 계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타이어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 또한 미래형 비공기입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에는 한 타이어 업체에서 국내 최초로 이 타이어를 자동차에 장착해서 시속 130km의 고속 주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는데요. 아직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비공기입 타이어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개들이 가진 신비한 능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개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개들이 사람을 볼 때 감정이 잘 드러나는 이 오른쪽 얼굴을 응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관찰력 또한 굉장히 뛰어난데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불후의 명작을 보시면서 반려견 키우고 싶다는 생각 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반려견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9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안내할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를 위한 솔루션이 있다? 우리 아이 수학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0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용액으로 만드는 신소재가 있다.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밌게 배워보는 신소재에 대한 모든 것.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9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웨어러블 밴드 하나로 걸음걸이를 교정한다. 창업 6개월 만에 6개의 특허 출원한 IT계에 떠오르는 회사 직토 서한석 대표의 창업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동춘 서커스 단장 박세환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의 전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K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9월 첫째 주에도 역시나 다채로운 과학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 건조해지기 쉬운 발건강관리법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발은 혈액순환이 더디고 수분이 부족해서 주 2, 3회 정도 족욕과 마사지를 해주면 참 좋다고 하고요. 발 뒤꿈치의 각질은 믹서에 달걀 껍질을 갈아준 후에 수분 크림을 섞어서 10분 정도만 문질러주면 간단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가을처럼 풍성하고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